나한테 아버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일터로 나갔다. 잘했다는 말도 없었고 괜찮다는 말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낡은 장롱을 정리하다가 나는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8mm 필름. 먼지와 곰팡이 냄새 속에 잠들어 있던 작은 카메라. 충전도 되지 않고 재생도 안 되는 그 물건을 나는 이상하게도 버리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필름 속에서 전혀 모르던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웃고 있었다. 나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1화. 장롱 속에서 나온 낡은 카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병명은 폐섬유화증이었다. 말수도 적었지만 숨소리도 적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은 그 숨이 아예 사라져버렸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3일장이었지만 문상객도 손에 꼽혔다. 동네에서 소문난 인색한 사람이었고 이웃과 정을 나눈 기억도 별로 없었다. 평생 지었던 집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고 늘 짧았고 눈빛은 더 짧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나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하루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는 묻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는 마주 앉았지만 말없이 밥만 씹고 숟가락 소리만 났다. 그러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아무도 없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내가 기억하는 2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틀에는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불은 깨끗했지만 첫 빈자리가 깊고 뚜렷했다. 고장난 라디오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장롱. 나는 그 장롱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옛날 스웨터 몇 벌, 아버지가 신던 누런 양말, 그 아래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빨간 천으로 감싼 그 상자는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웠다. 열었을 때 먼지가 뿌옇게 날렸다. 안에는 아주 오래된 카메라가 있었다. 손바닥만 한 회색 카메라. 렌즈는 긁혀 있었고 필름이 반쯤 남아 있었다. 버튼은 눌러지지 않았고 배터리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8mm 필름 카메라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아봤다. TV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만져보긴 처음이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날 어디선가 번쩍이던 은색 기계. 그걸 아버지가 들고 있었던 장면.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일회용 도시락. 그 기억은 흐릿했지만 지금 내 손에 든 이 낡은 기계와 기묘하게 겹쳐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카메라를 손에 쥔 채 그 안에 남아있는 보지 못한 기록 하나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다. 이와 아버지가 찍은 장면 속으로 그날 저녁 나는 카메라를 들고 시내에 있는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다. 디지털 현상은 되지 않는다는 말에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기계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주인 노인은 필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예전 8mm 필름인데 상태는 괜찮아 보이네요. 며칠 정도 시간은 걸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며칠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밤이면 누워서 그 필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아버지가 찍은 장면은 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진관에서 전화가 왔다. 영상 파일로 복원해주겠다며 USB에 담아왔다고 했다. 나는 그걸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컴퓨터에 파일을 넣었다. 영상은 흑백이었다. 배경음도 없고 자막도 없었다. 처음엔 흔들리는 초점과 빛 번짐뿐이었다. 그러다 화면 안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왔다. 그 손은 젊었고 낡은 나무 마루에 앉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그 아기가 나였다. 나는 금세 알아보았다. 머리에 곱게 빗은 단발. 아버지가 종종 내 머리를 감겨준다는 걸 어머니가 말했었고 어릴 적 사진에서 본 그 얼굴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앞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입모양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소리는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아버지였다. 영상은 이어졌다. 마당에 널린 빨래, 자전거 바퀴를 굴리는 작은 발, 아이를 따라가는 카메라의 흔들림, 가끔 렌즈를 닦는 손.
흔들리는 초점 뒤로. 희미하게 웃는 얼굴.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자주 바라보았다는 걸. 아버지가 이렇게 부드러운 눈으로 나를 쫓아다녔다는 걸. 눈물이 났다. 그 영상은 길지 않았다. 7분 정도였다. 하지만 그 7분은 내가 아버지와 평생 나누지 못했던 모든 말과 마음이 담긴 시간이었다. 영상이 끝나고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한 번의 기억이 떠올랐다. 5살 무렵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크게 불렀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영상 속 그 입모양과 겹쳐졌다. 나는 생각했다. 말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구나. 3화 숨겨진 상자 속의 두 번째 필름.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방식이 달라졌다. 말없이 앉아있던 식탁의 그 자리, 기침 소리로만 존재감을 드러내던 방, 이불을 털던 동작, 그 모든 게 이제는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천천히 하나씩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장롱 아래 서랍은 오래되어 열리지가 않았다. 손잡이를 당기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부옇게 날렸다. 서랍 안에는 작은 봉투들과 낡은 지갑, 그리고 얇은 철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뒤집자마자 바로 열렸다. 안에는 작은 필름통이 하나,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가 있었다. 편지는 접힌 채로 오래 있었던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종이 3장. 글씨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그녀는 편지 속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안고 있던 그날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그 밤이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 아이 어떤 아이 누구의 이야기. 편지 마지막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당신은 찍어주었지요. 단 한 번이라도 카메라 안에 남겨주어서 나는 당신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필름통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 또 다른 영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존재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이걸 다시 복원해야 할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아버지는 왜 이걸 따로 숨겨뒀을까? 하지만 결국 나는 사진관에 다시 갔다. 노인은 필름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가 괜찮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무서웠다. 그 속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아버지의 또 다른 시간과 마음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4화 필름 속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영상은 조용히 시작됐다. 검은 화면 위로 흰 점들이 튀었고 노이즈가 깔렸다. 렌즈를 닦는 듯한 흔들림. 그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다. 집은 익숙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살던 곳도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도 아니었다. 기와지붕 아래 낮은 대문. 마당에는 빨랫줄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래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반팔 셔츠를 입고 양동이 안에 손을 담근 채 소리 없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카메라는 그 아이를 천천히 따라갔다. 걸음마를 떼는 모습, 바람에 펄럭이는 셔츠, 돌멩이를 주워드는 손, 모래 위에 남긴 작은 발자국, 그리고 그 아이의 뒤편 아버지가 있었다. 영상은 어지럽게 흔들리다 한순간 정지되듯 멈췄다. 프레임 속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모양이 어렴풋이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없지만 그가 무엇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내가 아닌 누군가. 어머니가 편지에 쓴 그 아이. 아버지의 과거. 카메라는 아이를 등지고 천천히 하늘을 비추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렌즈가 다시 아래를 향했을 때 아이의 발이 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화면을 멈췄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조용한 영상 안에 이토록 큰 무게로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이 아이는 아마 세상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뿐이었다. 아니, 이제는 나 하나 남았다. 나는 다시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천천히 재생을 눌렀다. 오하. 아무 말 없이 남긴 사랑. 나는 두 개의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다. 처음에는 얼굴만 봤고, 두 번째는 손을 봤고, 세 번째는 눈빛을 봤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말로 꺼낼 줄 몰랐던 사람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다. 웃지도 않았고 때로는 너무 차가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자랐다. 이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두 개의 필름 속 아버지는 내가 알던 사람과 달랐다. 나를 꼭 안고 있던 손,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따라오던 발걸음,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그는 계속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말로는 못했지만 영상 속 그의 눈빛은 계속 내게 말하고 있었다.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그 아이 필름 속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던 아이. 그 아이를 기억하던 사람도 이제는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낡은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 위에 아버지의 시계를 올려두었다. 고장이 나 멈춰 있었지만 나는 시계를 고치지 않았다. 시간은 거기까지였고 이제는 내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카메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햇살이 들고 있었다. 바람은 조용했고 나는 처음으로 세상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졌다. 그 사람은 평생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제야 그 시선을 똑바로 받아들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사랑하고 있었다.